네, 안녕하세요. 뒤에 잘 들리시죠? 저는 오늘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사소한 지식들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팀의 모빌리티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야놀자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때 또 위치 정보를 아예 안 다룬 건 아니었고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지도에서 어떤 특정한 마커에다가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의 작업을 제가 담당했던 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약간 살짝 맛보기였구나. 그래서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로 합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소한 지식들을 이모저모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고요. 20분짜리니까 그렇게 약간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따가 Q&A 세션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란 뭘까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겠죠. 근데 현대에는 감사하게도 여기 보시는 다양한 기술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위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위성 같은 경우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활용해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예측하기도 하고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밑에 활용 사례를 보시면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무수히 많은 데서도 쓰일 수 있겠죠. 특히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에서도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이 위치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그 모든 정보들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 못했네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것을 목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치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걸 필요할까 해서 대충이 아니죠.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6화 원칙을 기본 베이스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트리거, 이벤트, 경험인데 이거를 세분하면은 6화 원칙이고요. 트리거, 언제 어디서 이거를 발생시킬 건지,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구분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업을 한 이 승하차림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버스를 타서 이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쯤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내려야 될지 혹은 내릴 준비를 해야 될지를 미리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한다거나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여기 이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 블로그도 제가 작성한 거라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앞에서 말한 필수 그 요소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저희가 웹툰이라던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알림이나 음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릴 타이밍이다,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배달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배달앱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주문을 하죠. 그럼 주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음식점이 어느 위치에 있고 배달원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이동 중이고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것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이 GIS라는 거는 이 지도 정보인데요. 사실은 위치 정보 한다고 무조건 지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특정 안내로만 할 수도 있고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도가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도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의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 특정 위치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이 정보들은
무수히 많은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지도에 뭐 도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도로나 건물 정도 그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뭐 위치라던가 저 녹색으로 보이는 건 2호선 라인인데요. 그런 정보들이 하나하나씩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음으로써 그걸 레이어로 두고 레이어들을 쌓아서 정보를 시각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POI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그 포인트에 저건 뭘까 하고 터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터치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광고주님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의 이 정보를 크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런 그 역할로 사용됩니다. 이제 예전에 야놀자 했을 때는 국내 지도로는 네이버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정보는 구글 지도를 썼었는데요. 지금 팀앱에서는 확실히 자체 지도랑 API가 다 있어가지고 크게 부담 없이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API 보시죠. 저 링크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살짝 맛보기고요.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혹시 낯익은 단어들이 있을까요? 단어들로 보고 유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오펜싱이라는 건요, 지오라는 그 지도,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한 단어와 펜싱이라는 울타리를 표현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울타리를 넘어갔냐, 다시 밖으로 벗어났냐, 이런 그 시점을 트리거로 하는 걸 지오 펜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갔을 때 뭐 알림을 줄 수도 있고, 자동화로 저희가 그 자동화 설정에서 이 환경을, 이 지오 펜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오 코딩과 리버스 코딩은 반대 개념인데요. 지오 코딩은 그러니까 주소를 위도 경도로 변환하고, 반대는 위도 경도를 주소로 변환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검색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맵 매칭은 예를 들어 제가 이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차로 도로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로는 여기 있는데 GPS 정보가 약간 벗어나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재 위치를 다른 데에다 찍는 게 아니라 난 이 도로를 가고 있어 라고 해서 이 도로에 매칭을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일시적으로 GPS 신호가 다른 데에 있더라도 이 도로 위에 잘 표시를 해주는 게 맵 매칭이고, 혹시 나중에 제가 길을 벗어났어요. 그 경로대로 안 가고 벗어났을 때 새로운 위치로 다시 잡아주는 그 작업을 맵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라인인데요. 그 폴리라인 중에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인은 선이고요. 그 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저희가 경로를 안내할 때 이 경로를 안내하는 거에는 무수히 중간 포인트들을 잡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선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턴바이턴인데요. 이거는 약간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용어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점에 가면 그 점에서 어떤 행동을 해라 하는 그런 안내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이 턴바이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음 동작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갈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GPS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위성을 삼각 측량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장점으로는 뭐 날씨 상관없이 항상 잘 찍힙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터널이나 높은 건물들이 있을 때 약간 간섭이 있거나 정확하게 찍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하나 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특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분단 국가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군사 지역이나 그 대통령 관저같이 약간 민감한 위치는 그 방해 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약간 정보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GPS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 밑에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혹시 밴드나 테이프를 부를 때 저희가 본인도 모르게 데일 밴드 혹은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게 또 브랜드가 약간 일방면사처럼 쓰이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뭐 제일 처음 GPS는 미국이 주최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만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상위 두 개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몇 개 그 다른 것들은 특정 지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리지하는 거는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이게 그 국가의 어떻게 보면 그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야 어디 가서도 GPS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뭐 전쟁이 나거나 특수 상황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특정 위치에서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거는 그냥 살짝 꿀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S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레티튜드, 롱티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위도, 경도 좌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WGS84라는 GPS가 이제 GPS 시스템으로 하는 좌표역인데, 우리 그 지구의 타원체를 모델로 한 좌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게 국가별로 자국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약간 좌표계를 약간 다른 것을 사용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게 맞다, 서로 이렇게 아직 어떤 게 통일된 좌표계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지형에 맞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GRS80 타원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좌표를 잡고 사용을 하는데, 밑에 이제 지도 투영이라는 게 있죠. 저 투영은 저 상단에 있는 좌표계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지도로 평면으로 펼쳤을 때 이 굴곡진 부분을 펼치면서 오는 그 차이들을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심지어 저 좌표계도 각 회사마다 혹은 그 지도 API마다 다른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또 자체적으로 그 SK 좌표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는 어떻게 정확성을 더 올리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고유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대략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약간 이과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 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학적 감각이 있으면은 인지하기 좋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거리 계산이 있으면 이제 유클리드 거리는 저희가 흔히 뭐 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이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하버사인 공식은 곡면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직선 거리 그냥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지구 곡률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냥 알맞는 거를 본인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계산에서는 약간 주의할 게, 저희가 이제 월일시가 딱 10의 배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엔 시차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 해결책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iOS 얘기인데요. 이 앞에서 말했던 거를 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사실은 코어 로케이션이 대표적인 애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익스텐션 해놓은 저 딜리게이트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쟤는. 그래서 저 딜리게이트 함수는 여러 개의 옵셔널한 그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를 제가 추출해 본 거고, 저 첫 번째 있는 did update locations가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알려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값은 저 위에 그 매니저라고 인스턴스를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저게 사실은 세팅 값을 되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동차인지 혹은 걷는 건지 아니면은 몇 초마다 이거를 가지고 올 건지 그런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이 결국에 did update locations로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2개의 함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지오펜싱 관련된 얘기인데요. did enter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이제 did exit 마지막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example 함수를 보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위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요. 거기서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사실 저 디스턴스 함수를 호출하면은 끝이거든요. 저 디스턴스 함수에는 공면을 이미 계산해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좌표계에 따라서 좀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원하면은 뭐 서버에서 작업을 하거나 저 좌표계를 관리한 쪽에서 계산을 다시 해도 되고요. 간단한 계산이면 이런 걸로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저 위치 값을 잡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저기 부산에서 오류가 났어요. 뭐 크래시가 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에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에서 왜 났는지를 저희가 알려면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래서 그거를 디버깅하기 위한 이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얼 GPS랑 페이크 GPS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리얼 GPS는 실제 정보잖아요. 페이크 GPS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GP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것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페이크 GPS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GPX와 GPS 파일이 있는데요. GPS는 그냥 약간 커스터마이징하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PX 파일은 이렇게 약간 XML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WPT나 타임 같은 거에다가 저희가 값을 넣어서 하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태그들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팀앱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보면 저희가 저기 보면 EX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노이징을 하면서 속도도 가변적으로 할 수 있고 특정 시점으로 움직이면서 내 해당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페이크 GPS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PX 파일을 저희가 엑스코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설정이 있는데 실제 그 본인들의 서비스에서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말고도 더 이제 추가로 설정을 더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정해주면 그 엑스코드 밑에 저런 위치 표시가 나고 저기 베를린이랑 돈 시뮬레이트 로케이션 사이에 저희가 혹시 파일을 추가하게 된다면 GPX 파일을 추가하게 된다면 저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실제 그 디바이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금방 끝났죠. 이제 저희가 20분짜리라 저희가 오늘 저 위치 서비스를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도 언제든 다시 위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길 원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서비스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